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이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얼굴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보면서 메이크업 따라하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응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예쁘게 꾸미려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셀럽을 따라하려면 일단 내 얼굴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따라하면 내 얼굴은 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안 나오는 거죠. 또는 똑같이 따라했어도 어울리지 않아서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바로 얼굴의 비율을 파악하는 건데요. 비율만 잘 알아도 80%는 성공입니다. 먼저 가로 비율부터 확인할 건데, 이건 머리를 무조건 내려야 돼요. 이렇게 풀고 귀 뒤로 싹 넘겨주세요. 앞머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넘겨주세요. 머리를 묶으면 안 돼요. 이렇게 풀어서 얼굴에 대비감을 만들어서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야 되거든요. 머리가 엄청 밝은 모발이어서 얼굴 형태가 잘 안 보이면 머리를 묶고 어두운 배경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얼굴에 외곽 라인을 쭉 훑어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면 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셀카 모드는 안 되고 후면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셀카는 약간 왜곡이 돼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관자놀이는 들어가 있고 광대는 나와 있고 광대 밑부분은 들어가 있고 턱 라인은 나와 있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살짝 들어갔다가 턱은 뾰족하네. 이런 식으로 나의 외곽 라인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골격이 잘 보이는 얼굴도 있을 것이고, 또는 뼈대가 발달하지 않고 살집이 더 있어서 매끄러운 라인도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분은 되게 매끈한데 또 어느 부분은 뼈가 잘 보이는 튀어나온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골격이 많이 보일수록 얼굴에 강한 선이 부각되거든요. 여리여리하고 부드러운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선이 부각돼요. 보통 많이 보이는 게 관자놀이 꺼진 거, 옆광대 튀어나온 거, 사각턱, 그리고 턱 라인,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이는데, 이 골격이 잘 보일수록 고혹적인 느낌도 낼 수 있고 카리스마 또는 힙한 느낌도 내기 좋아요. 제가 얼굴에 골격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확 드러낼 때는 우아한 느낌, 좀 더 글램한 느낌을 살릴 수 있거든요. 이번엔 페이스 라인에 머리를 내려서 얼굴에 골격을 가려줬어요. 이 뼈대가 잘 안 보이니까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러블리, 큐티, 청순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페이스 라인 머리를 내려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거죠. 한 가지 얼굴로 여러 가지 매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얼굴에 골격이 잘 보이는 분이어서 약간 강한 이미지가 있는데 추구미가 부드러운 쪽이다, 조금 더 청순한 느낌, 러블리한 느낌도 내고 싶다, 이런 분은 일단 페이스 라인을 머리로 살짝 가려보시고요. 또 너무 많이 숱을 내려서 가리면 오히려 대비감이 생겨서 답답해 보이고 잘 안 가려지거든요. 이렇게 좀 하늘하늘하게 살짝만 내려서 가리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메이크업으로는 제가 많이 하는 컨실러 하이라이팅, 이건 메이크업 포에버고 이건 텐스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밝은 컨실러로 얼굴에 볼륨감을 주면 돼요. 골격이 눈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의 안쪽 위주로 하이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미간, 안쪽 볼, 턱 가운데, 광대뼈 밑에 볼 꺼진 부위, 이런 부위에 이렇게 밝은 컨실러를 발라서 볼륨감을 주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골격이 많이 보이는 부분, 튀어나온 뼈대에는 쉐딩을 하면 되죠. 정면을 본 상태에서 튀어나온 곳 위주로 쉐딩을 칠하셔야 돼요. 정면에서 가장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면을 보면서 톡톡 두드리면서 쉐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옆면적을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블러셔도 바깥쪽보다는 안쪽 위주로 해주시면 돼요. 블러셔 포인트가 바깥에 있으면 안 되고 안쪽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는 골격이 많이 보이니까 여기에 블러셔를 넣었을 때 시선이 골격으로 가거든요. 안쪽 위주로 블러셔 포인트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골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얼굴이 매끈한 라인을 이루었다, 이런 얼굴일수록 조금 더 퓨어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 근데 또 반대로 추구미가 힙한 분위기, 좀 고혹적이거나 더 화려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강한 선을 줘야 돼요. 눈썹을 아치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눈썹에도 각을 주고 또 아이라인을 올려 그리는 거죠. 볼드한 아이라인, 각진 눈썹, 이런 메이크업 요소로 조금 더 강한 포인트를 주는 게 좋아요. 이번엔 세로 면적만 확인해 볼 거예요.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상안부는 이마 끝부터 미간까지, 중안부는 미간부터 코 밑까지, 하안부는 코 밑부터 턱까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마 길이, 코 길이, 그리고 인중과 턱 길이로 보면 되는데요. 이 세 곳의 비율이 다 비슷비슷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완할 건 없는데 어느 한 곳이 유독 길고 어느 한 곳이 유독 짧다,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부분을 보완하면 돼요. 보완하기 위한 요소들 중에 첫 번째로 피부 광인데요. 피부에서 광이 나는 곳은 눈에 더 띄잖아요. 넓은 곳에 광이 난다면 눈에 띄니까 더 넓어 보이겠죠. 그래서 너무 길고 넓은 면적에는 광이 많이 나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 내가 상안부가 길다, 여기 면적이 좁아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마 끝에서 광이 나면 상안부가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 전체 차라리 광이 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광이 나더라도 밑에서 나야겠죠. 밑에서 광이 나서 시선은 여기서 끊는 거예요. 코의 경우에도 내가 중안부가 긴데 코 끝에서 광이 나면 코가 더 길어 보이니까 코 끝에 광이 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조금 더 위로 광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은 하이라이터 펄도 해당되고 스킨케어로 나오는 속광도 해당되고 파운데이션의 윤광도 해당됩니다. 하안부의 경우에도 내가 턱이 좀 긴 편이다, 인중이 좀 길다, 이럴 때 턱에 광이 난다면 하이라이터 펄을 바른다면 시선이 더 많이 가니까 차라리 매트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로 쉐딩. 당연히 면적이 더 넓은 곳에 쉐딩을 많이 해야겠죠. 상안부가 길다면 헤어라인 쪽에, 그리고 중안부가 길다면 당연히 코 쉐딩, 하안부가 길다 그러면 이 턱 라인 위주로 쉐딩을 넣으면 되겠죠. 인중도 조금 줄여주면 좋아요. 코 밑에 그리고 입술 바로 위에 쉐딩을 넣어주면 인중이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블러셔인데, 블러셔는 쉐딩과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쉐딩은 여백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블러셔는 여백과 반대로 가야 돼요. 음영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얼굴에 시선 집중을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가 여기 블러셔 했는데 시선이 많이 가거든요, 이쪽으로. 왜냐면 색감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선을 주고 싶은 곳에만 블러셔를 발라야 돼요. 그래서 얼굴의 길이감을 줄이고 싶다, 그렇다면 블러셔는 최대한 위쪽으로 가야 돼요. 아래쪽으로 가면 시선이 밑으로 가고 더 길어 보이니까 블러셔가 이렇게 최대한 위쪽으로. 그리고 반대로 나 중안부가 너무 짧다 이런 분은 블러셔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너무 위에 있으면 얼굴이 약간 눌려 보일 수도 있거든요. 답답해져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서 시선을 밑으로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안부 줄이는 메이크업이 계속 유행이잖아요. 요즘 핫한 셀럽들이 다 중안부가 짧아서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얼굴은 다 다르잖아요. 중안부가 원래 짧은 분이 요즘 유행하는 그런 메이크업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얼굴이 이렇게 납작해지는 거예요. 되게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은 반대로 메이크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짧고 넓은 분들은, 제가 약간 그런데 블러셔가 너무 위에 있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내리면 좋아요. 저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좀 길게 했거든요. 이렇게 조금 길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을 밑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내 얼굴의 비율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 눈썹인데요. 눈썹의 두께감이 약간 생기면 얼굴의 여백이 줄어들어 보여요. 그래서 눈썹의 두께감을 조정해도 좋고요. 또 각도에 따라서도 얼굴이 달라지는데 눈썹 각도가 생길수록 여백이 생겨요. 왜냐면 눈썹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만큼이었던 여백이 살짝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눈썹 각도와 눈썹 두께도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얼굴이 너무 긴 편이다, 이걸 좀 보완하고 싶다, 그러면 눈썹을 약간 도톰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너무 얇게 그리면 여백이 더 많아 보이니까 눈썹을 조금 두께감을 줘서 여백을 줄이고, 나는 얼굴이 너무 넓어, 세로가 너무 짧아, 이런 분은 눈썹 각도를 만들어서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이 눈썹에 관한 건 정말 자세하게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완벽한 눈썹 찾고 싶다 그러면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소는 바로 눈인데요. 언더 메이크업을 요즘 정말 많이 하는데, 이 언더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눈이 원래 이만큼인데 더 밑으로 키워주니까 이 밑에 여백이 더 줄어드는 거죠. 여백도 줄어들고 눈도 커져서 너무너무 예쁜 방법인데, 또 얼굴이 너무 짧은 분은 언더 메이크업을 많이 할 경우에는 얼굴이 더 짧아 보이니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예시로 바로 제니님이 있는데, 제가 제니님 메이크업도 다른 영상에서 다뤄봤는데, 제니님이 얼굴이 되게 짧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언더에 메이크업을 많이 할수록 얼굴이 더 짧아지니까 고급스럽고 고혹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러블리하고 귀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를 되게 깔끔하게 하시는 편이거든요. 얼굴 길이가 긴 분 중에서도 중안부가 짧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 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요. 이마가 길어서 얼굴이 긴 분도 있고 턱이 길어서 얼굴이 긴 분도 있어요. 무조건 얼굴이 길다고 중안부가 다 길진 않거든요. 얼굴이 길어도 비율을 따져봤을 때 중안부가 길지 않으면 너무 언더 트임 메이크업을 했을 때 조금 답답해 보이고 여긴 더 짧아지니까 비율이 안 맞아 보일 수도 있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대1대1 비율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아이 메이크업도 들어가야 됩니다. 트윈 메이크업이라고 하면은 너무 진하지 않은 음영을 묻혀서 이렇게 삼각존 부분 밑으로 트여주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돼 보이도록. 그리고 애교살 부분에도 섀도우를 넣고 그 밑에 그림자도 진하게 그려서 이 언더가 굉장히 확장되게 만드는 방법이죠. 무조건 모든 얼굴이 이 밑을 트이게 만든다고 다 예쁘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안부가 짧은 얼굴이거든요. 근데 트윈 메이크업을 하긴 했어요. 왜 했냐? 제가 코 쉐딩을 해서 코를 좀 길어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음영을 길게 쭉 넣었어요. 쭉 이렇게 넣으면 코의 길이가 부각되니까 훨씬 코가 길어 보여요. 그래서 제 중안부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트윈 메이크업이 들어가도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코 쉐딩을 하지 않고 그냥 눈만 이렇게 밑으로 트이게 했다면 중안부가 짧은데 눈은 더 트여졌으니까 여기가 더 짧아 보여서 얼굴은 더 넓어 보이고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중안부 짧은데 그래도 트윈 메이크업 하고 싶어. 눈은 커 보이고 싶어. 그렇다면 코 쉐딩을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넣어서 이 코가 길어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굴 비율에서 중안부가 긴 편이다. 그러면 이 코 쉐딩은 최대한 위쪽을 위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요. 건너뛰고 음영을 넣어서 짧게 끊어주는 거죠. 그리고 미간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미간이 좁아지면 길이가 더 부각돼요. 저는 지금 코가 길어 보여야 돼서 쉐딩이 여기서 바로 들어갔잖아요. 이쪽에서 바로 쉐딩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더 뒤에서 C자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 미간이 훨씬 넓어지죠? 그다음 콧대도 넓어야 돼요. 저는 콧대를 오히려 좁혔어요. 그래야 코가 길어 보이니까. 근데 콧대가 넓어져야 가루감이 확장돼서 코가 더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C자로 미간을 넓게 설정하시고 콧대는 넓게 잡아주세요. 너무 좁히지 않고 넓게 코끝도 끊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트윈 메이크업까지 하면 중안부가 확 줄어들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 요즘에 오버립이 유행이잖아요. 입술을 크게 만들어서 이 하안부 여백을 줄여서 얼굴을 더 짧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 비율에서 턱이 되게 짧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유행에 맞춰서 오버립을 과하게 할 경우에 안 그래도 없는 여백이 더 없어지니까 얼굴이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했는데 홍두깨 된 것 같고, 그런 분인 경우에는 너무 오버립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난 턱은 없는데 인중은 또 길다. 그럴 경우에는 윗입술을 두껍게 그리면 되겠죠. 윗입술을 이렇게 올라오게 더 도톰하게 윗입술을 잡아서 인중을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안부의 비율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인중이 짧은 분도 있고 엄청 긴 분도 있고 턱이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오버립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위아래 다 두껍게 하면 이제 안 어울리는 거죠. 난 인중이 짧다. 그러면 윗입술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 이렇게 되니까 최대한 윗입술 건드리지 않고, 턱이 좀 긴 편이다. 그러면 아랫입술을 도톰하게 두껍게 잡아주세요. 턱이 짧다. 그러면 오버립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내 입술 따라서 칠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인중도 짧고 턱도 짧아서 오버립 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저도 유행에 맞춰서 입술이 좀 커지고 싶어요. 그런 분은 가로감을 늘리면 돼요. 여기는 이미 여백이 없으니까 할 게 없고 옆으로 이렇게 찢으면 돼요. 그러면 약간 입꼬리를 길게 그리면 되겠죠. 입꼬리 위주로 길게 립을 만들어서 길어 보이게 만들면 돼요. 자, 이번엔 얼굴형이 아니라 눈을 파악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눈두덩이 길이에요. 눈썹과 눈 사이 길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눈두덩이 좁아질수록 인상이 강해지거든요. 그윽한 느낌도 많이 나와요. 멀리서 봤을 때 이쪽이 강할 거예요. 그윽한 느낌도 나오지만 또 포인트가 너무 이쪽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트윈 메이크업을 위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강하니까 여긴 최대한 건들지 않고 이 눈 밑에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눈 밑에 음영을 넣거나 애교살을 강조하고 언더 속눈썹을 하는 거죠. 이런 분이 이 눈두덩이에 섀도우를 넓게 바른다? 그러면 더 좁아 보이겠죠. 그리고 뷰러를 강하게 넣어서 속눈썹이 C컬로 딱 올라가 버리면 속눈썹 때문에 더 좁아져요. 그래서 이런 눈은 섀도우도 위쪽은 최대한 덜어내고 아래 위주로 해주시고, 속눈썹 컬링도 너무 바짝 C컬로 올리는 것보다는 J컬로 내려간 듯 밑에만 살짝 올리는 게 좋아요. 속눈썹을 만약 붙이고 싶다 그러면 진한 디자인보다는 연한 디자인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이렇게 연한 거. 화려한 걸 붙이면 안 그래도 눈두덩이 좁아서 진해 보이는데 더 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붙이는 거죠. 또는 언더 속눈썹을 붙이거나 언더 마스카라를 진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이 밑으로 시선이 많이 가도록 하는 거죠.
자, 반대로 눈두덩이 넓은 분이 계실 거예요. 눈두덩이 넓을수록 인상이 조금 약해지고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에 여백이 많은 편이니까 이 위쪽에 뭔가 장치를 많이 하면 좋아요. 요즘에 언더 메이크업이 유행이다 보니까 똑같이 그 메이크업을 그대로 적용하면 눈 위는 되게 부어 보이는데 눈 밑에만 트여 보이니까 눈의 비율이 좀 안 맞아 보일 수 있거든요. 눈두덩이 더 넓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두덩이 넓은 분들은 이 눈에 섀도우를 그윽하게 넣으면 좋아요. 섀도우로 여백을 채워주는 거죠. 음영을 넣어서. 그리고 속눈썹을 좀 강조해도 좋아요. 조금 진한 디자인도 붙여보고 C컬로 뷰러를 강하게 해줘서 속눈썹을 팍 들어 올려서 이 여백을 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눈두덩 길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눈두덩이의 살집도 중요한데요. 여기 눈두덩 살집이 없어서 푹 들어가서 꺼져 있는 분도 있고 또는 아직 어려서 꺼지지는 않았는데 여기 자체에 살집이 별로 없는 분도 있어요. 여기 만져봤을 때 통통하게 살집이 느껴지지 않고 바로 안구가 많이 느껴지면서 푹 들어간다. 이런 분은 섀도우 발색이 더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한 음영을 칠했는데 너무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눈두덩 살집이 없을수록 그래요. 섀도우를 너무 많이 바르면 좋지 않아요. 쉽게 칙칙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컨셉이 화사한 느낌이다. 그럴 경우에는 음영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밝은 음영을 위주로 묻혀서 눈두덩이에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펄을 잘 쓰시면 좋거든요. 펄이 굉장히 잘 받는 눈두덩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쁜 펄을 눈두덩이에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꺼진 것도 펄로 보완도 되고 생기가 있어지고 부어 보이지도 않고 생기가 생길 거예요. 반대로 눈두덩이 살집이 있다, 눈두덩이 통통하다 이런 분은 되게 생기 있고 화사해 보이기 쉽거든요. 살집이 여기가 없을수록 눈에 핏줄도 잘 보이고 움푹 들어가서 약간 퀭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살집이 많으면 생기가 있어 보여요. 근데 나는 오늘 좀 분위기 있고 싶다, 그윽한 눈화장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가득가득 넣으면 좋죠. 덜 부어 보이도록 조금 더 들어가 보이도록 만들면 돼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약간 헷갈리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눈두덩이 짧아요. 근데 살이 많아요. 눈두덩이 짧으면 섀도우 많이 칠하지 말라 그랬는데 눈두덩이 통통하면 섀도우를 많이 칠해야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제일 고민되는 부위를 타깃으로 하면 돼요. 눈두덩이의 살집, 눈두덩이 길이 이 모든 요소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생김새가 다 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눈두덩 살이 많은 게 조금 고민이고 수금이랑 부딪혀서 보완해야 할 부분인데 어떤 분은 눈두덩이 살이 많은 게 귀여워 보이니까 그대로 살려둬야 할 매력일 수도 있잖아요. 요소가 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고민되는 부위를 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또는 고민되는 게 특별히 없다면 내 추구미에 맞춰보세요. 나는 좀 김고은님처럼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 그러면 눈두덩이 부어 보이는 걸 그대로 살리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춰서 적용해주세요. 자, 다음은 눈의 비율을 확인할 건데요. 눈도 세로 비율, 가로 비율이 있거든요. 내 눈을 봤을 때 눈이 좀 땡그란 편이다, 가로가 짧다 이런 분은 눈을 좀 옆으로 늘리는 게 중요해요. 섀도우를 길게 발라요. 딱 눈까지만 바르는 게 아니라 더 길게 빼는 거죠. 아이라인도 길게 빼요. 속눈썹도 뒷부분까지 길게 붙이는 거예요. 속눈썹이 여기까지만 붙이는 게 아니라 더 길게 이쪽까지 붙이는 거죠. 그래서 눈이 최대한 길어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쌩얼 같은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마스카라만 발라야지 또는 뷰러만 해야지 이럴 때 가로 길이가 짧은 눈이 그냥 마스카라만 간단하게 하면 눈은 더 땡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은 더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느껴요. 난 마스카라가 안 어울리네? 그래서 이런 눈은 쌩얼 메이크업이다? 그러면 마스카라, 속눈썹 컬링을 포기하고 차라리 섀도우나 아이라인으로 눈을 길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눈 끝에만 길게 꼬리를 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눈이 길어지니까 눈도 시원해 보이고 커 보이고 눈화장은 되게 가볍고. 근데 풀 메이크업인 경우에는 속눈썹 강조를 해도 돼요. 섀도우도 아이라인도 속눈썹도 뒤로 길게 만들었다. 그 상태에서는 속눈썹 강하게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눈이 가로로는 긴데 세로 비율이 짧은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이제 속눈썹 포인트를 주면 좋죠. 간단하게 쌩얼 메이크업 할 거다 그럴 때는 마스카라만 하면 좋죠. 마스카라를 해서 속눈썹이 이렇게 생기면 눈이 더 세로로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분은 속눈썹 컬링도 강하게 넣으면 좋아요. 눈 밑 트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밑으로 커지니까. Heart rates to 100,000
자, 이렇게 오늘 얼굴과 눈의 비율을 파악해봤는데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얼굴 분석하려면 더 세부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다루면 우리 다니들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만 쭈루룩 훑어봤어요. 여러분의 뷰티 라이프에 잘 적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메이크업 영상을 따라하거나 또는 닮고 싶은 그런 셀럽을 따라할 때 나의 얼굴을 잘 알고 있는 상태라면 더 훨씬 내 매력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생김새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안 하던 스타일링에선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